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리별님께서 오늘 법사위가, 외할매님이시군요. 오늘 법사위가 사이다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법사위 사이다였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사이다였지만 아마 저쪽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무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제일 무시무시했던 사람은 우리 정청래 의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밉기도 되게 미웠을 것 같고요. 앞으로 법사위에 증인으로 가야 될 사람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한가득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사위 이런데 증인으로 간다고 해도 별로 무서워하는 그런 기색이 없었죠. 한동훈이가 하도 깐족대는 모습, 그게 깐족대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를 못하잖아. 꼼짝 못했죠. 예, 한동훈처럼 깐족대는 모습을 보여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제 대놓고 국회에서 개기는 거에 그냥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했던 거죠. 글쎄,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이 김도읍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김도읍 걔도 참 나쁜 것이 지가 법사위원으로 있을 때만 해도 그 민주당 쪽 그 정부에서 뭐 장관이든 차관이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답변할 때 조금만 지 마음에 거슬리면은 소리 꼬락꼬리 지르면서 버릇이 있네 없네 해놓고서는 한동훈이 하는 꼬라지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지 한 번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한동훈이가 그 박범계 그 직전까지 자기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기고 심지어 막 무례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지를 안 하더라고요. 나 저 역대 그런 법사위원장 본 사례가 없고요.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법사위에서 함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사위에 오는 애들이 깐족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깐족되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앞으로 법사위에서 계속 깐족되면 피똥 싼다는 거를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 그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법사위 입법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해병대와 법무부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들이 대거 출석했죠. 시작부터 기싸움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를 했다고요? 나 진짜 웃겨서. 초반부터 한동훈식 깐족거림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죠. 니네들 그러다 피똥 싼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네, 피똥 싸는 일이 벌어졌죠. 예. 정말 간도 크게 정청래 앞에서 자기들이 증언을 거부한다 라고 큰 소리를 똥 쳤습니다. 자, 야, 감히 정청래 앞에서 그게 그랬다가 무슨 뒷감당을 하려고 그렇게 큰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단 오늘 있었던 입법청문회 첫 번째 모습부터 동영상으로 보시죠.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신범철 법률이 증인,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거부하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네 아니요 답변하세요.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라고만 답변하세요.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선서를 거부하시는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가 완료된 이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증인 선서의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국회법은 위반 시 고발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원들께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구분해서 질문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질문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질문을 하실 테니 거기에 맞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종섭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짧게 하겠습니다. 1분 발언 시간 주세요. 예. 먼저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피고발의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이종섭 증인, 제가 아까 안내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149조밖에 없는데 거기는 본인이 잘못 발언할 경우 본인이 혹시 죄를 받을까봐 우려스러워서 거부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본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이미지상.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 이유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국회에서는 증언감정법에 따라 법에 저촉된다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여기서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하신 얘기에 좀 귀담아 들을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뭐 법사위든 어디든 그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거부하면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무원의 경우에는 증언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 공무원한테는요, 국민들 앞에서 정직할 의무, 성실하고 정직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은 국민 앞에 성실하고 정직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국민이 공무원을 감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개인인 경우, 그냥 저같이 개인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나는 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재산이나 내 사생활을 지킬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경우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공무 수행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내 개인사가 아니라 내 공무 수행, 내 직무와 관련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 공개를 해야 돼요. 한동훈이처럼 나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나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그 자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왜? 그거는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국민 앞에
진실을 해야 된다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진실의 의무,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따라서 공무원이 내가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서 진술을 거부하겠다. 에이, 그거는 사실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말은 결국 뭘 말하느냐? 내가 저는 유죄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대신에 이 사람은 유죄이기 때문에 유죄라는 걸 인정하면서 따라서 유죄라는 걸 인정하는 대신에 뭐는 안 한다? 그 유죄라는 걸 인정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대신에 뭘 할 수 있냐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피하는 대신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진술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술 거부권은 뭐와 맞바꾼 거다? 징계와 맞바꾼 겁니다. 이거를 못 모르는 사람들이 다 되는 줄 아는데, 참.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청래 의원이 명확하게 한 겁니다. 니들 그럴 수 있는 권한 없어. 특히 국회의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하면은,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고발당해 라는 것을 명백하게 한 겁니다. 네. 자, 이 점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듣죠. 분명히 니들 진술 거부하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고발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 있어. 나가! 라고 합니다. 자, 이 나가! 정말 통쾌했어요. 나가! 라고 하는 대상에는요, 이시원, 그 윤석열의 그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하는 그 이시원, 그 다음에 이종석 국방장관, 심지어 임성근 해병사령관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역대 보기 드문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상당히 신선한 장면이었고, 또 이것이, 의외에,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부터 아무렇게나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술 거부권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통하는 게 아니란 걸 명백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술 거부하면 고발당한다는 거 명백히 한 거거든요.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상황.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전술적인 경험을 지도해주고 교육해주는 겁니다. 네. 그 임성근 증인 네, 답변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지적합니다. 뭐 이렇게 당당해요? 국민들에게 좀 공손한 태도로 답변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대로 지휘 지시가 아니라 지도 운운하는데 다른 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병대에서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임성근 사령관도 아는 사건입니다. 정말 있잖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9일 북한 이탈 주민이 해병 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강화도 북단 철책을 밑을 통과해 한강하구로 헤엄쳐 월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작전 통제권은 육군 수도 군단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해병대 사령관은 기꺼이 보직 해임했습니다. 위원장님, 그 해병 2사단 사건은 저희 사례하고 완전히 틀린 사례입니다. 임성근 증인 네, 경고합니다. 불필요한 언행을 할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국회법 49조에 따라 30분 퇴거 명령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임기훈 증인, 이시원 증인 두 분 발언 때 쓰세요.
자, 국민들께서 청문회 그러면 항상 증인석의 답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사 중이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에 실증이 나 있어요. 임기훈 증인, 예. 아라비아 숫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 의견을 물어보니까. 팩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감정과 의견과 주장이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통화 몇 회 했는지 몇 회가 맞느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어요. 본인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핸드폰 맞아요? 맞습니다. 왜 맞습니다 답변합니까? 본인 핸드폰 맞아요 그러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그런 불성실한 답변 태도 국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시원 증인, 제가 모두 발언에 분명히 경고하고 지적했죠.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을 하지 마시라고. 그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고. 지금 위원장 말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그 종래의 다양한 절차에서 앞으로 진술 증언 거부권이나 증언 거부권이 폭넓게 인정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증인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사상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앞으로 계속 말씀하실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질의에 따라서 그 수사와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임기훈 답변을 증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숫자를 말하는데도 감정을 실어서 의견을 실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질의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질의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지금 임기훈 측은 얘기했죠? 예. 답변에 따라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으로 가라 그러면 본인들 좋은 일이기 때문에 10분, 20분, 30분 단위로 퇴거 명령을 할 테니 밖에 나가서 성찰하고 오시라는 뜻에서 퇴거 명령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또한 국회법 49조에 있는 위원장 권한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에 따라 위원장이 판단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은 제가 서영교 의원님께서 잠시 이시원 증인 발언 때려 나오세요. 앞으로도 계속 수사 중이므로 발언할 수 없다는 법에도 없는 핑계를 지금 계속 대고 있는데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묻고 있는 거를 답변하세요. 다른 절차에서도 고소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 진술하기 어렵다고 제가 답변한 적은 앞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증감법 말씀을 드렸죠. 네, 저희는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다른 장소 가서 하세요. 여기는 국회입니다. 과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해요? 그건 다른 장소에 가서 하시라니까요. 여기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회 증감법에 없는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겠습니까? 수사받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오늘 입법 청문회는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이 출석한 자리예요. 그래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안에서 한해서 묻는 거라고요. 따라서 증인도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른 조항이나 그 논리대로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수사상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마시고 위원장 질의 내용을 아직도 파악 못 하겠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악하면 파악한 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종섭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합니다. 이시원 비서관이 임기훈 비서관에게 유재현 관리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유재현
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해서 김동혁 검찰단장 전화를 해서 이 사실상 이첩 자료를 탈취해 옵니다. 이시원 비서관 전 비서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날 전화를 할 때에 대통령의 지시로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한 겁니까? 위원장님의 당부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예, 아니오마다 수사 중인 하십시오. 사항에 대해서 예, 제가 답변드리기가 아니오마다 어렵습니다. 하지 못하시면 자리 가시고요. 임기훈.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네.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말하면 퇴장시킨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10분간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 들어오세요.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임기훈 비서관 대통령의 지시입니까? 본인의 판단입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예, 아니요. 제 판단입니다. 네. 네, 이시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쫓겨나는 모습 보셨죠? 네. 네. 자, 이시원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다음부터 이제 이종섭이 쫓겨나는 장면을 한번 보실 텐데요. 아, 이종섭 쫓겨나는 장면은 또 좀 통쾌해요. 어떻게 보면 이시원은 좀 잔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종섭이 쫓겨나는 장면은 조금 더 재밌는 것이, 이 과정에 우리 김용민 의원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김용민 의원이 이종섭을 증인이라든가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종섭 씨라고 부르죠. 너 증인 선서도 안 했으니까 너는 증인 취급도 안 해줄 거고 내가 장관 취급도 안 할 거야. 너는 이종섭 씨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글쎄 저는 참 그쯤 되면은 아휴 쪽팔리는 줄 알 거 아니야. 장관식이나 돼가지고 그쯤 되면은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냥 할 말 해야 될 말은 하고 말겠다. 근데 끝까지 객이돼요. 아마 이시원 같은 사람은 자기들이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자신들이 항상 피의자들한테 함부로 했던 자기들이 가해자로서만 존재했다가 이번에 처음 당해봤을 겁니다. 남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기만 다 해봤지 자기가 당하는 건 처음일 거예요. 한 번쯤 이렇게 당하는 것도 좀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검사들도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은 검사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지 않겠습니까? 지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일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종섭 장관, 전 장관의 모습 한번 보시죠. 네, 증인들 오늘 보니까 계속 거짓말들을 누가 잘하나 시합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놀이터가 아닙니다. 증인들 마피아 게임 하러 나온 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종섭 씨는 7월 30일 날 수사 결과 보고서 결재를 했죠.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결재했죠? 예, 결재했습니다. 네, 본인 서명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공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다. 네. 자, 박정원 대령. 아까 우리 이종섭 씨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보고를 받은 것은 언론 설명 자료를 보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자료입니까? 언론 설명 자료는 저희가 3장짜리로 따로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는 수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네, 이걸 7월 30일 날 들고 가서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종섭 씨가 언론 설명 자료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네요. 언론 설명 자료를 제가 보고한 적 없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 좀 아직 드리면 질문 안 했습니다, 이종섭 씨.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 시간이에요. 굉장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시간 멈춰주시고요. 이종섭 증인 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굉장한 이종섭 오해가 있기 때문에 증인. 그런 겁니다. 좀 이따가 잠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세요. 하셨습니까? 예, 증인 선서도 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말이 많아요.
잠자고 계세요. 본인에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질의 계속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의원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종섭 증인, 네. 우즈벡에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즈벡 기후 날씨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예. 식사 잘하냐 이런 대화는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었죠? 예. 우즈베키스탄의 교통난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북한 문제 얘기했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제가 러시아 정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러시아 정세에 대해서 대화 나눴습니까?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군사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우즈베키스탄 관련해서 그날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자, 장관. 예. 제가 지금 묻는 거에 대해서는 통화 내용에 없죠? 없죠?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우즈베키스탄 자, 질문을 제가 장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예. 증인, 예.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한 걸 다 단답형으로 없다고 얘기했고 예. 다 모아서 없죠라고 하면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즈베키스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없죠? 우즈베키스탄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곧 우즈베키스탄 어떤 내용인지 자, 그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이런 내용들은 통화 사실이 없어요. 통화 중에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됐고요. 이첩 된 거 다시 회수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즈음에 지금 청문회, 특검, 공수처 수사 등등이 벌어진 그 시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비화기 폰도 쓰지 않고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것은 뭔가 시급하게 지시하고 뭔가 이행하라고 하는 전화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증인은 구체적으로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은 밝힐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종섭 증인의 발언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은 다 생각합니다. 아,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겠구나. 아, 그래서 저렇게 아주 복잡한 전화를 한 저런 그림들이 그려지는구나. 아,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기죄로 조사받고 있구나. 아, 그래서 지금 국회 청문회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임성근 증인은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저렇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은 다 짐작. 제가 수사 지시는 대통령 전화 받기 발언권 전에 주지 수사 않았어요. 지시를 했습니다. 발언권 주지 않았어요. 이종섭 증인도 퇴장당하고 싶습니까?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경고합니다. 증인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시작할 때 이미 공지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식사 후에 잊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주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과 참고인들께서는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하시고요. 증인 및 참고인들 상호간 토론은 하실 수 없고요.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 위원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오전에 고지를 했습니다. 다 까먹었습니까? 특히 임성근 증인, 이종섭 등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바탕으로 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대통령이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답으로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관련된 PPT 한번 보죠. 이종섭 씨. 이종섭 씨는 이 사건 때문에 토사구팽을 당한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토사구팽 당한 것 같습니다. 진실을 빨리 고하고 하루빨리 살 길을 찾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 하다가 호주 대사 임명됐어요. 이게 보니까 차관복급이에요. 호주 대사가. 뭐 장관이 차관복급 호주 대사 가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상한데, 다음 페이지 보시죠. 군에서는 그럼 차관복급이 어느 정도냐? 소장급입니다. 자, 지금 장관으로 있다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임성근 사단장이랑 동급이 됐어요. 이 토사구팽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이례적인데 굳이 수사 피하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다음 도망간 보여주시죠. 것이 아닙니다. 다음 보여주죠. 자, 토사구팽 당했어요. 봐봐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잘 됐어요. 임종국 안보실 2차관 공천받아서 단수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됐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임기용 국방비서관 지금 소장에서 중장으로 임명됐네요. 승진됐네요. 보니까 본인은 소장급으로 강등됐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토사구팽 당한 거 맞아요.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이게 증언을 안 하려고 이리저리 잔머리 걸리는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보니까 2024년 9월 12일 날 국방부 장관을 갑자기 사의 표명합니다. 왜? 왜냐하면 10월부터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국정감사에 지금처럼 나와서 증인 선서하고 진술을 해야 돼요. 증언 잘못하면은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도망가려고 이때 사표 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와서 같은 태도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 듣습니다. 배경은 탄핵 때문에 그랬습니다. 잠시만 위원장님 잠깐 시간 정지해 주시고. 잠깐 발언 정지해 주시고 네. 시간 멈춰 주시고요. 저 태도 좀 지적해 주십시오. 자, 이종섭 증인, 네, 제가 방금 전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죠?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본인이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요? 근데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으면은 증인! 잘못된 얘기가 증인!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방금 직전에 끼어들지 않겠다. 위원장의 진행 방침에 따르겠다라고 임성근 증인하고 둘이 동시에 네! 라고 답변했어요. 까먹었어요? 본인의 버릇입니까? 답변하고 거꾸로 가고 사인하고 거꾸로 가고 위원장님, 본인 습관이에요? 위원장 기회를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끼어들어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본인이 발언한 거를 10분도 안 된 걸 기억을 못해요? 본인이 바로 직전에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발언을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겠습니다라고 네! 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우스워요?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요청드린 10분간 겁니다.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반성하고 오세요. 직전에 분명히 아침에 증인들, 참고인들 상호간에 토론할 수 없고 발언할 때는 하고 싶을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고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하라고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켰고 그렇게 하겠냐고 이종섭, 임성근 증인에게 물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놓고 왜 끼어듭니까?
10분 전에 한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녹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제 발언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시원 증인은 제가 수사 중이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증언감정법 얘기를 계속 하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피해 나간다고 피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국회에서 정한 규칙대로 그렇게 안내한 대로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자꾸 정해진 질서를 어기면서 이럽니까? 증인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네. 이종섭까지 쫓겨나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쫓겨나가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뭐, 그거는 제가 뺐어요. 쫓겨나가는 것도 계속 보니까 뭐, 재미없더라고요. 이종섭까지 쫓겨나가는 거 봤으면 뭐, 다 본 거잖아요. 근데 10분간 나가 있으라고 하는 거 보면서 좀 통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별을 단 사람이잖아요. 별을 단 사람이, 별을 4개씩 단 사람이,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려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더군요. 장교로서 명예를 지키라고, 이렇게 참 처음 소위 계급장을 처음 달았을 때, 그때부터, 참 귀가 아프게 들었던 내용인데, 별 4개를 달고 국방부 장관까지 되어서 저렇게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편안한 불의의 길보다 명예롭지만 험난하지만 명예로운 정의의 길을 가라라고, 편안한 불의의 길보다는 험난하지만 정의의 길을 가라고. 아니, 그게 장교한테 늘 가르치는 기본인데, 야, 참 그래요. 우리 각 장교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 군 교육기관에 그 금과옥조 같은 말이 있습니다. 군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내용은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고 나올 때 교문에 반납하고 나와야 된다. 뭐 예, 반납하고 나온 모양입니다. 아우 쪽팔려.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쪽팔리라서 더 못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남았는데 일단 한숨 쉬고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